자,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위크 애시드는 뭐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세틱 애시드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물에 잘 녹아요. 뭐 그것도 물이나 잘 녹지만은 이온화가 잘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물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프로톤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물과 결합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요거 안 쓸 거예요. 그냥 H 플러스만 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머지 몸체가 이렇게 음이온이 되죠. 이 이온을 아세테이트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농도에 따라 해리하는 정도가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 요게 100개가 녹았다 그러면은 해리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 어? 나머지 99개는 그냥 이대로 녹긴 녹는데 통째로 녹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거는 왜 화살표가 오른쪽 왼쪽이 됐습니까? 양쪽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처럼 한쪽으로만 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완전히 해리해서 이 형태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때는 화살표 하나. 근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역반응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거의 이것은 역반응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한쪽으로만 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위크 애시드나 위크 베이스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요, 요게 이제 아세틱 애시드를 이렇게 이제 다 뭐죠 이게 스페이스 필링 모델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일단 있다고 쳐보십시오. 근데 이게 다 해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하나만 여기서 프로톤이 떨어져 나왔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해리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은 weak electrolyte다, weak acid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weak base도 마찬가지예요. weak base.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좀 여러분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weak base도 물에 녹았을 때 해리를 조금만 합니다. 대부분 해리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암모니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암모니아 가스를 물에 녹으면 잘 녹죠. 그래서 물에 녹은 상태에서 이렇게 NH3 가로치고 AQ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을 시켜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왜 염기죠? 물과 반응해서 프로톤을 프로톤이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반대로 이것은 물에서부터 프로톤을 하나를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NH3가 아니고 NH4 플러스 프로톤이니까 플러스 1가를 띄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고 그 결과로서 물이 해리돼서 OH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암모니아는 요 가스는 물에 녹았을 때 결국은 OH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딱 보면 염기 안 같잖아요. 그죠? 물과 반응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OH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염기를 우리가 식을 때는요. 물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돼요. 물을. 그죠? 그래야 이제 이렇게 양쪽이 다 들어맞게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죠? 이걸 물을 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양쪽의 질량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나오니까 염기인데 이것도 이게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죠. 왜냐 이게 완전히 오른쪽으로만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정도가 상당히 약하다. 그것을 뜻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은 어때요? 이거는 weak electrolyte다, weak base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렸어요. 요게 이제 암모니아죠. NH3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 질소는 되게 파란색으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근데 물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물이 있는데 H2O 하나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물에 있는 프로톤 하나가 암모니아 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물에서부터 프로톤 하나를 뺐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OH-가 물에 이렇게 이온이 형성이 됐죠. 그죠? 근데 어때요? 암모니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겨우 하나가 OH-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요? OH- 이온이 생성됐기 때문에 염기고, 그리고 이게 별로 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weak base다, weak electrolyte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넌 일렉트로라이트는 뭡니까? 이거는 녹기는 녹는데 해리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에탄올 그리고 수크로스 이게 이제 테이블 슈가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설탕 이거죠. 수크로스죠. 이거는 이탄당이죠. 이탄당 그죠? 아니 이탄당이 아니고 뭐죠? 그 다이사카라이드 이당류죠. 이당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이 두 개가 이제 같이 결합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물에는 잘 녹지만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도 해리가 안 됩니다. 해리가 안 돼요. 어? 여기서 프로톤이 떨어져 나올 것 같은데 안 떨어집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수소가 22개나 있는데 안 떨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가 non electrolyte, 비전해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온을 생산을 못하니까 이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용액 조성을 한번 봅니다. 케미컬 리액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화학 반응은 언제 일어나죠? 어떤 물질이 서로 충돌해야 일어나죠. 그걸 보고 우리가 컬리전 티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예를 들어서 용액을 섞었을 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섞어도 반응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섞여야 되죠. 섞여서 뭐 이온들이든지 물질들이 서로 충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스토이키오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지 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비율로다가 일어난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스토이키오메트리 화학 양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건 어때요?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해서 물 분자 두 개가 된다. 이제 그게 바로 스토이키오메트리입니다. 그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응이 그런 네이처 본질은 뭐냐, 그죠? 뭡니까? 녹았을 때, 그죠? 어떤 화학 물질이 어떤 식으로 그 형태를 띠느냐, 거기에 이제 의존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용액 중에 존재하는 그 화학 물질이 그죠? 양도 우리가 표시해야 돼요. 그걸 갖다 우리가 주로 뭘로 표시합니까? 농도로다가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농도가 중요해요. 화학에서는요, 여러분들 물질을 반응시킬 때 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농도, 그죠? 얼마큼 녹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많이 녹아 있으면 농도가 높죠. 그렇지만 솔벤트 양이 많으면은 농도는 낮을 수가 있어요. 양은 많아도. 그죠? 그래서 이제 농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솔루트와 솔벤트 이제 그 양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솔루트가 녹는데 적은 양이 녹더라도 솔벤트 양이 적으면은 농도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라는 것은 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농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농도 표시가 있는데 화학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농도는 몰 농도예요. 몰 농도. 영어로 하면은 molar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molarity. 이게 이제 가로치고 이게 large m으로 써요. molarity 이것은 심볼이 large m입니다. large m. 그죠? 몰라리티 정의는 뭐냐? 솔루트의 몰수를 전체 용액의 부피로 나눈 거예요. 이거 솔벤트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솔루트의 몰수를 솔루션의 이거 부피로 나눈 겁니다. 이게 바로 몰라리티예요. 우리 말로 하면 몰 농도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만 안 되는 것이요. 몰하고 몰래리티하고 여러분들 구별해야 돼요. 근데 M을 우리가 실제로 읽을 때는 뭘로 읽죠? 몰라로입니다. 몰라. 이거를 뭐 1몰 뭐 소금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때 그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읽으면요. 이거는 몰이 됩니다. 양이 됩니다. 양. 근데 농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발음을 몰라 MOLAR까지 여러분 발음해 해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 다 이렇게 해놓고 보죠. 잘 보세요.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십시오. 1.56g 우리가 이제 HCl은 원래 가스죠. 염산 이게 가스입니다. 응?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그죠? 이게 산유를 할 때는 우리가 하이드로 클로릭 애시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기체 1.56g을 이걸 물에 무진장 잘 녹습니다. 물에 녹여서
그 이제 HCl 용액을 만들었는데 그때 부피가 얼마냐? 26.8ml다. 그러니까 요 부피는 용액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 농도를 구해보라 이거죠. 그죠? 어떻게 구합니까? 잘 보세요. 먼저 요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요 정의가 어떻죠? 여기서 용질의 몰수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용액의 부피로 나눠야 되니까 용질의 몰수가 얼마죠? 이게 HCl의 그 포뮬라 매스, 그러니까 분자량을 아니면 화학식량을 구해야 돼요. 요 가까이 원자량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36.46g per 몰이다. 그러니까 1.56g은 얼마죠? 1.56 나누기 이걸로 하면은 그러면은 몰수가 나오죠. 이거 나누기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4.28 곱하기 12 마이너스 2승 몰 HCl이다. 근데 부피가 얼마요? 용의 부피가 26.8ml. 근데 이거는 리터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26.8 이거는 밀리리터니까 이거를 리터로 치면 2.68 곱하기 12 마이너스 2승 리터다. 그러니까 몰레리트는 뭐가 됩니까? 여기 요 몰수를 용의 부피로 나누니까 1.60 몰라. 이때 모르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이거 여러분 제가 대학원생들 이거 내가 눈에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이 이상한 못된 습관을 못 버렸어요. 1.60 몰 HCl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몰이니까 그때는 양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농도니까 1.60 몰라 HCl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음을 지금부터 여러분 바꾸세요. 자, 또 하나 예제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뭘 계산하냐? 1.75리터 징크 클로라이드가 있어요. 이것도 물에 잘 녹습니다. 보세요. 여기 녹으면은요 완전히 해리해요. 이 징크 클로라이드 이게 1밀리몰라 솔루션이죠. 만약 10에서 3승 몰라니까 1밀리몰라 징크 클로라이드 1.75리터를 중에 요거 클로라이드 이온의 몰수를 구하라 이겁니다. 몰수. 근데 잘 보세요. 요게 하나가 요 입자 하나가 물에 녹으면은 1몰이 녹으면은 클로라이드 이온이 몇 개가 몇 몰이 나옵니까? 2몰이 나오죠. 2몰. 그죠? 이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요게 농도가 이렇게 됐어도 이게 물에 완전히 녹으면은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는 원래 이것의 농도의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하나가 녹아서 2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라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몰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어? 몰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냐, 농도의 정의가 몰수 나누기 용액의 부피니까 몰수를 구하려면은 용액의 요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농도 곱하기 요 부피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때는 몰입니다. 몰라 하면 되죠. 몰 클로라이드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솔루션은 뭐냐? 이거는 스탠다드 표준 용액이죠. 우리 말로 하면은 이것은 스탠다드니까 이거는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리가 스탠다드 솔루션이다. 그죠? 왜 스탠다드 솔루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있어서 어떤 표준화를 할 때 이 스탠다드 용액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뭐 계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험할 때 우리가 이런 표준 용액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표준 용액을 어떻게 만드느냐? 정확하게 용질의 양을 무게를 잽니다. 그죠? 무게를 재요. 이게 이제 그 저거일 경우에는 고체일 경우는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죠. 정밀 저울로. 액체일 경우는 어떻죠? 음? 액체일 경우는 이게 순수하다면은 부피를 재면 되는 거죠. 부피. 그리고 밀도를 알면은 그 이제 무게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질량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정확하게 이거를 그 양을 이제 잰 다음에 이거를 물에다가 녹여요. 녹인 다음에 잘 흔들어서 섞은 다음에 어떤 일정한 부피로 우리가 물키면은 그때 우리가 솔루트의 양을 알고 전체 용액의 부피를 알기 때문에 농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용액을 우리가 스탠다드 솔루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이제 저 만드는 요령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인데 일단은 어떤 용질이 고체인 경우가 많으니까 고체라고 해보세요. 고체를 무게를 정확히 재서 여기다가 이 플라스크 이게 무슨 플라스크요? 볼리메트를 플라스크에다가 넣고요. 우리가 용액을 만드는데 용액을 여기 마크하는 데까지 우리가 물기 이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넣었을 때 이 부피가 정확하니까. 근데 처음부터 여기까지 넣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적당히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막 이거를 섞어요. 여기까지 처음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막 흔들어서 충분히 잘 섞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여기까지 이제 채운 다음에 이때도 물 채우면 어때요? 요 밑에는 진하고 위에는 물이 들어가서 위에 부분은 아무래도 묽은 용액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 위아래로 막 흔들면서 이게 그 내부에서 잘 균일하게 섞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요것이 바로 용액을 만드는 요령입니다. 뭐 간단해요. 자, 그래서 한번 어떠한 일정한 농도, 알려진 농도의 용액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어요. 잘 보십시오. K2CR7 이게 이제 포타시움 다이크로메이트라는 아주 흔한 물질입니다. 이거 0.2 몰라짜리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포타시움 다이크로메이트는요, 이거는 굉장히 순수한 상태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0.2 몰라짜리 1리터 용액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떡하죠? 뭐 이게 이제 전체 용액 부피가 1리터니까 0.2 몰라니까 포타슘 크로메이트 다이크로메이트가 몇 몰이죠? 0.2 몰이 되는 거죠. 그죠? 0.2 몰, 1리터 곱하기 요거 요 몰수 퍼 리터 농도를 하니까 0.2 몰 이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양을 알기 위해서는 요것의 포뮬러 매스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각각 원자량을 다 더해요. 그랬더니 294.20g per 몰이다. 그래서 요 곱하기 이거 0.2몰이니까 58.8g 포타시움 다이크로메이트. 그죠? 이것을 정확하게 무게를 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주서 여기 말한 대로 여기다 집어넣고서 물을 좀 부어서 일단은 막 흔들어 다 녹인 다음에 물을 나머지 채운 다음에 막 위아래로 뒤집었다 이게 바로 했다 해서 용액을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다일루션이라고 있어요. 다일루션 이게 뭡니까? 우리 뭐 희석이죠. 희석. 왜 희석이 필요하냐? 잘 보세요, 여러분요. 이거는 희석은 굉장히 이제 흔하게 이제 화학에서 이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굉장히 묽은 용액을 만들어 해보세요. 0.01 밀리몰라 어떤 용액을 만들어 해보십시오. 0.01 밀리몰라 이래서 포타슘 다이크로메트를 우리가 용액을 제조하고 싶다. 그럼 어때요? 음? 무게를 재야 되겠죠. 이것처럼 한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적은 양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무게 재는 데 있어서 저울의 정밀도도 있고 그래서 에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다일루션이라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좀 진한 용액을 만듭니다. 진한 용액을 만들면은 용질의 양을 매스를 그래도 상당히 이제 뭐 많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울로 재는 에러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진한 용액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일부분을 취해서 물키는 식으로 물켜서 그 농도를 맞춥니다. 이제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다일루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진한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스탁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탁이 뭐죠?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한 용액을 정확한 농도의 진한 용액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취해서 희석시켜서 쓴다 이겁니다. 개념이 그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희석할 때 아주 그 흔히 쓰는 그 식이 있습니다. 요 식이죠. 희석하기 전하고 희석된 다음에 그 식이 이런 거예요. 농도 곱하기 V는 농도 곱하기 V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희석 전이죠. 이 농도는 굉장히 높은 그리고 이제 V1은 굉장히 뭐죠? 이걸 이제 희석시켰으니까 V2가 더 V1보다 크겠죠. 요 식이 왜 성립하냐면은 아무리 희석을 시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요 농도 곱하기 V 하니까 용질의 양이죠. 그죠? 요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항상. 이게 희석에 관한 식입니다. 식. 근데 이제 희석을 이제 우리가 시키려면은 부피를 정확하게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때 이제 부피를 정확하게 뭘로 취하느냐? 이제 이렇게 두 종류의 이 피펫을 씁니다. 보세요. 이거는 그레듀에이티드 파이펫입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우리가 이제 여기 눈금이 달려 있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달려 있을 수 있고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정한 양을 취할 때는 이런 걸 씁니다. 그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트랜스퍼 파이펫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요게 이제 눈금이 있죠. 여기까지 채우면은 뭐 10ml다, 5ml다, 뭐 25ml다, 50ml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딱 떨어지는 거. 그죠? 뭐 25ml를 취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씁니다. 굳이 이걸 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쭉 빨아 올려서 여기까지 딱 채우면은 요 양이 예를 들어서 요게 25ml짜리 파이펫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25ml를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쓰는 이렇게 파이펫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황산, 진한 황산이 있어요. 그 대충 한 농도가 16몰라 정도 됩니다. 상당히 진하죠. 16 내지 한 18몰라가 돼요. 근데 여기는 16몰라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0.1몰라로 이거를 물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의 부피를 1.5리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16ml 몰라 설퓨릭 애시드 황산효에 얼마를 취해야 되겠느냐? 얼마를 취하죠? V만큼 취한다고 해보세요. V. 그때 이제 V 곱하기 16은 1.5 곱하기 0.1 그거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물켜도 물로 물키는 거는 물로 물키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두 개 이제 여기 요 식이 성립하는 거죠. M1 V1은 M2 V2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16 곱하기 V1은 보세요. 여기 쓰는 게 16 곱하기 V1은 1.5 곱하기 0.1이다. 그죠? 여기 그냥 썼으니까 한번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0.2로 요 두 개를 곱하니까 그것을 16으로 나눈 거예요. 나누니까 이걸 갖다 이제 밀리리터로 치니까 9.4ml다. 그래서 9.4ml를 요걸로 취해야 되겠죠. 요걸로 정확히 취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볼륨메트리 플라스크 1.5리터짜리에다가 잘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집어넣어도 여기 겉 벽면에 황산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물로 빨아 올려서 몇 번은 씻어냅니다. 씻어내서 볼륨메트리 플라스크에 집어넣은 다음에 잘 섞은 다음에 1.5리터까지 물을 채워서 잘 흔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아니면 요 식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0.1 곱하기 1.5 나누기 16이다. 그럼 0.0094, 그러니까 9.4ml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합니다.